조간 브리핑. 2015년 12월 2일 수요일입니다. 지식라디오가 어제 개국했습니다. 성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지식라디오는요. 방송 선생님들과 지식으로 호흡하고 공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요. 습관처럼 켜놓아 보세요. 나도 모르게 교양과 지성이 무럭무럭 커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지식충전소 지식라디오는 팟빵 앱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향신문에 실린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칼럼 이봐 해봤어? 이후에 기업가 정신, 이런 제목의 칼럼을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00년 전 슈페터는 자본주의 발전의 동력을 설명한 명저 경제발전의 이론을 남겼다. 이 책의 2장은 창조적 파괴의 혁신을 수행하는 기업가가 자본주의의 주역임을 웅변하고 있다. 이건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3장에서는 슈페터가 은행가의 중요성을 역설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업가가 가진 혁신의 잠재성을 포착, 선별, 지원하는 은행가의 역할 말이다. 은행가가 없다면 기업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어렵다. 지금 한국 경제는 기업가와 은행가의 새로운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20년 동안 실패를 거듭했다. 지금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재벌 3세들은 스스로의 성과를 통해서 권위와 존경을 축적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했다. 온실 속의 화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은 커지고 복잡해졌으니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커녕 경영 상황을 파악하기조차 힘들어졌다. 재벌의 현 주소를 무능한 3세와 정보를 왜곡하는 가신들로 정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조만간 재벌 개혁 운동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개혁을 완수해서가 아니라 개혁 대상이 망해서 없어질 것 같기 때문이다. 아주 충격적인 말이네요. 예. 삼성, 현대차, LG 등 4대 그룹과 그로부터 계열 분리된 몇몇 친족 그룹을 제외하면 상당수 재벌들이 심각한 부실 징후를 보이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30대 재벌의 절반이 곧바로 해체됐다면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는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부실이 만성화, 악성화된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사하리라고 본다. 3세 승계를 완성하기도 전에 망할 재벌들이 적지 않다. 대안은 무엇인가? 재벌 체제에 문제가 많지만 그렇다고 미국식의 전문 경영인 체제가 곧바로 작동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과도기적인 중간 형태는 없는가? 총수의 아들이라고 해서 꼭 CEO를 해야 하는가? 지주회사의 이사회 의장은 어떤가? 성과를 평가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내부를 통합하고 외부와 소통하는 조정자, 즉 코디네이터로서 이사회 의장의 역할이 직접 전략적 경영 판단을 내리는 CEO에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게 본인과 그룹과 국민 경제를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 3세들이 스스로 변하지는 않을 테니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재벌 개혁 운동을 계속해야겠다. 네, 김상조 교수의 칼럼은 재벌이 위태롭다. 예상은 했지만 이게 현실로 다가왔다라는 진단입니다. 한국 경제가 재벌에 의존한 바가 상당하지요. 예. 하나라도 흔들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큰 악영향을 받게 될 텐데 말이죠. 염려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사무실로 와가지고 책을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현찰 주고 사가는 거나 카드 주고 사가는 거나 뭐가 다르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 친문재인
인사기도 하지요. 신용카드 단말기로 산자위 산하의 공기업에다가 자신이 쓴 시집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의원실에다가 신용카드 단말기까지 뒀다. 놀라운데요.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지위를 이용해서 책을 구매하도록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의지초로 조계사에 들어온 중생을 실력 행사를 통해 내보내 경찰에 넘기려 한 일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조계사 청년회 정우식 지도위원장의 말이었습니다. 조계사 신도회 임원진 160여 명이 어제 조계사에 모였습니다. 일부 신도들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직접 끌어내려다가 몸싸움까지 벌어진 뒤 긴급하게 회의가 열린 겁니다. 신도회는 한상균 위원장이 오는 6일까지 조계사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에 한상균 위원장의 신변을 계속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도들도 있습니다. 조계사 청년회가 대표적입니다. 신도회가 그제 한상균 위원장과 마찰을 빚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조계종이 과도한 공권력에 맞서서 한상균 위원장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운전했어? 내가 장난하는 거야. 해줄게. 알겠습니다. 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자친구를 2시간 넘게 감금 폭행하고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은 제적될 수 있다는 선처 이유였는데요. 그런데 여론이 들끓자 조선대학교는 가해 학생의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제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 코골이 119, 재미월드, 구이동 대양참치, 좋은 사람과 플라워, 연지연 곰탕이 함께합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멈추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은 몸을 돌보라 합니다. 몸이 마음입니다. 속상하기 쉬운 연말연시,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재배로 키워 맛의 풍미가 다른 새싹당 콩차를 당신에게 선물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전창걸닷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한겨레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김건중 동국대 부총학생 회장,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단식 48일째입니다. 육신의 힘듦은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누워 있어도 심한 어지럼증에 괴롭습니다. 몸에 독소가 피부로 빠져나온 탓인지 온몸에 붉은 반점입니다. 냄새에 극히 민감해져서 누구도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미 온몸의 근육은 허물어졌습니다. 혈당도 정상치의 절반으로 떨어졌고 심한 저혈압입니다. 몸 군데군데 통증이 심합니다. 모두 단식의 후유증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인 일면 스님과 총장인 보광 스님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면서 48일째 단식하고 있는 김건중 부총학생 회장. 90kg이던 몸이 이미 30kg 빠진 상태입니다. 김건중 부총학생 회장을 진찰한 의사는 단식을 현 상태에서 중단해도
심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비운동권 출신인데요. 이런 총학간부가 된 김건중 씨는 재단 반대 운동에 나서면서 자신의 전자학적부부터 고쳤습니다. 가족들의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지운 건데요. 학교 쪽이 가족을 동원해서 자신을 설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불교계와 학내 구성원들은 릴레이 동조단식에 나서고 있는데요. 동국대 이사장과 총장의 응답만 남은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외면할 겁니까?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정의당이 심상치 않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 공동지도부 구성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혁신 전당대회를 역제안하는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과 혼란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정의당 지지율이 수직 상승 곡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에 발표한 11월 4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정의당은 2.1%포인트 상승한 7.4%로 지난 8월에 기록한 자체 최고 지지율 6.6%를 4개월여 만에 뛰어넘으면서 창당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 등 야권 상황에 염증을 느낀 지지층 일부가 정의당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한중 FTA에서 보듯 새정치민주연합은 본질적으로 보수정당입니다. 자유주의 속성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보수정당끼리의 정치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 그 판단의 징후 아닐까요?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던 양당 중심의 나눠먹기식 기득권 정치. 이젠 뭔가 반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여론조사는 그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신문 기사 짧게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회에서 심야 회동을 갖고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여서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묶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일괄 타결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잘해주는 이런 신사적인 야당에게 무엇이 돌아왔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야당이 싸워야만 되는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싸워야 할 때 안 싸웠던 야당의 모습은 없었는지 또한 자문해 봐야 합니다. 정치권 소식 가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호남 민심을 듣겠다면서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을까? 안철수 잘한다. 문재인 좀 더 세게 압박하라. 이런 내용이었을까요? 중앙일보가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을 하기 위해서 호남 민심을 듣는 자리 마련했던 안철수 의원. 아주 민망한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하는군요. 호락호락한 호남 민심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을 겁니다. 한 50대 운전기사가 했던 말입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했더니 문재인 대표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호남에서 5%라고 하는데 안철수 의원도 얼마 안 된다 라면서 면전에서 퍼부었다는 겁니다. 광주 북의리 지역구인 임내현 의원을 향해서는 당신 내년 총선에서 장담 못한다. 안철수 의원도 서울 노원병 새누리당의 이준석한테 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안철수 의원 얼굴이 붉어진 채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군요. 40대 김모 씨 같은 경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127석이나 가진 야당인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물대포 맞아서 의식이 없는 농민이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단식 농성 한번 해봤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의 토론은 이어졌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득권과 공천권 챙기는 당으로 가버렸다. 호남 민심이 바닥을 치고 분개하는 것은 호남을 일회용으로 쓰기 때문이다. 광주가 달리 민주화에 성직했습니까? 문재인 대표에 대한 매서운 죽비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이걸 또 아전인수격으로 이용하려는 또 다른 시도에 대해서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조선일보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안에서 내년 총선 때 서울 강남 3구나 영남에 출마하려는 이른바 잘나가는 인사들을 향한 비판론에 주목한 기사입니다.
정부와 당의 배려로 지명도와 경력을 쌓은 인사들이 당을 위해 희생할 생각은 안 하고 당선만 생각해서 텃밭만 기웃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대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영남 출마가 유력합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서울 서초갑, 곽상도 윤두현 전 수석은 대구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도 부산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무성 대표 측근을 자처하는 인사들 역시 서울 강남 지역에 대거 몰려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초을에는 정호김 의원이 표밭을 갈고 있고요. 안형환, 이은재 전 의원도 서울 강남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이번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확실히 총선 시즌이 온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5개월이 앞두고 정부가 굵직한 사회 간접 자본, 즉 SOC 건설 계획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부터 성남시 판교를 잇는 복선철도, 그리고 여주에서 원주까지의 단선철도 착공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천공항, 시흥, 판교, 여주, 원주에 이어서 강릉까지,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 2시간대로 끊어지는 고속철도 노선이 발표된 셈이죠. 서울에서 세종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정부가 7년 동안 미루다가 민간 자본으로 짓겠다면서 계획안을 얼마 전에 확정했습니다. 제주 신공항 같은 경우 지난달 10일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후보지가 결정됐고, 영동고속도로 여주에서 강릉 구간 등의 재포장 계획도 지난달 말에 나왔습니다. 이 사업들의 사업비 상당액은 토지 보상비 등으로 풀려서 땅 소유주에게 현금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계획들은 각 지역의 대표적인 수건 사업으로 정치 일정과 관계없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현재 상황이 선거를 앞두고 SOC 사업 발표가 쏟아졌던 과거 총선 직전과 뭐가 다르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분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리만 브라더스로 통하는 강만수 씨가 오늘 조선일보 조선 칼럼을 통해서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의 반대의 주요한 이유였던 녹조 문제도 고온과 축산 피해 수가 근본적인 원인이지 보가 원인은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당시 야당은 길바닥에 들어 누워서 우량농지 훼손이 웬 말이냐라고 반대했고, 서울대의 어떤 석학은 부자들이 젊은 첩을 태우고 놀러 다니는 유람로가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천성산 도룡뇽이 원고가 돼서 제기한 고속철도 터널 공사를 금지하는 소송으로 많은 국고 손실을 안겼는데, 지금 도룡뇽은 더 늘어났다고 한다. 그들은 그 후 말이 없었다.
도룡뇽이 더 늘어났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까? 예. 물이 넘치는 보는 물을 막는 댐보다 친환경적이다. 선진국 모두 강을 방치하는 경우가 없고 수자원 관리와 함께 운하로 활용하고 있다. 나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많은 비판에 가슴이 아팠다. 정부 운하 연구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우리는 경찰청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언젠가는 새로운 평가가 나오리라 믿고 지내왔다. 예, 무엇이 대국민 사기극이었는지 이 역사는 말할 것이다. 네, 이렇게 칼럼이 마무리됩니다. 맞습니다. 역사가 평가하겠지요. 그리고 또 평가 중이고요. 보에 가둔 물이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단서 하나 갖고 4대강 사업의 명예회복을 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아전인수격 주장 역시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목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조선비즈, 기자수첩, 기금, 또 기금, 바람아 멈추어다오. 중앙일보, 단독, 1조 기금, 커지는 준조세 논란. 동아일보, 기자의 눈, 손영일, FTA 기금, 자발적 기부라고 하는데 누가 믿겠나. 이런 내용입니다. 한중 FTA 통과와 함께 혜택을 보는 기업들에게 돈을 걷어서 연 1조 원의 상생기금을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 이에 대해서 기업을 대변하는 조중동이 연일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조중동의 반대 논리는 이렇습니다. 상생기금을 자발적으로 걷겠다는 정부의 설명. 이걸 누가 믿겠냐는 겁니다. 중앙일보 기사에는 이런 성격의 기부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가입한 청년희망펀드에는 10대 기업이 1,000억을 기부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드는데도 10여 개 주요 기업이 수백억 원을 부담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기업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과연 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겠냐 이 말이다. 준조세성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준조세, 그러니까 세금은 아니지만 안 내면은 불이익이 있는 점에서는 세금과 별 다르지 않는, 예, 그게 바로 준조세지요. FTA 기금, 또 청년희망펀드 말고 또 있습니다. 정권이 주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언론 권력, 바로 조선일보가 주체입니다. 통일펀드가 바로 그러한데요. 통일펀드를 추진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유관인사가 만든 통일과 나눔재단인데 그 유관인사는 바로 친박인사인 안병훈 조선일보 사회이사입니다. 올 7월에 나온 미디어 오늘을 보면은 통일과 나눔 기획에 기부해줄 약정자를 부서당 수십 명씩 찾아오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런 조선일보 기자의 증언을 소개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놓고 조선일보는 요즘 FTA 농어촌 상생기금에 대해서 알아서 내라는 1조 기금 이러면서 비아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FTA 농어촌 상생기금은 정말 강요된 준조세일까? 한겨레 이순혁 기자의 분석을 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기업들로부터 각출하는 준조세가 아니냐고 융단 폭격을 퍼붓고 있다. 기부금을 걷어서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 방법론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농어촌을 돕기 위해서 타협책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상생기금이 준조세처럼 운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면 될 일이지 처음부터 작정하고 마녀 사냥을 벌일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네. 괄호 열고 대통령 눈치에 군말 없이 청년희망펀드에 수백억에서 수십억씩 낸 사람은 누군지, 이때는 왜 침묵했는지는 굳이 묻지 않겠다. 괄호 닫고. 이처럼 자유무역협정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린다. 국익증대라는 명분 속에서 한쪽은 이득을 보고 다른 한쪽은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럴 때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매우 어려운 질문이지만 손 놓고 방관하는 것이 답이 아닐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이걸 ISD라고 하지요. 그 행태가 급변하고 있다는
내용의 국민일보 기사도 주목됩니다. 2000년대까지 주로 후진국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의 피해를 본 다국적 기업의 구제책으로 이용됐던 ISD 아닙니까? 최근에는 투기 자본과 로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는 제3자 펀딩 방식인데 사모펀드 등 국제 투기 자본가들이 로펌을 끼고 ISD 제소권을 상품화해서 투기 자본을 모은 다음 향후 이익을 나눠 갖는 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이전까지 한 해 평균 10건 미만이던 ISD 제소권이 최근 매년 40에서 50건으로 급증한 것도 ISD 자체가 투자 상품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ISD의 피해가 부각되면서 통상협상에서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 당연히 강화되겠지요. 지난달에 공개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협정문을 보면 12개 회원국은 담배 산업의 경우 ISD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는데요. 자, 그런데 한중 자유무역협정 한중 FTA에서 한미 FTA보다 더 퇴보한 ISD 조항을 우리 정부는 도입하고 말았습니다. 무제한적 ISD를 왜 허용하죠? 정부가. 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ISD가요. 예. 우리한테 소송하라. 독려하는 겁니까? 그럴 리는 없을 텐데 말이죠. 한중 FTA 관련해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다룬 신문이 없습니다. 서울신문 하나 빼고 말이죠. 전국 농민회 총연맹 성명을 냈는데요. 1조 원 기금 조성은 재원 마련과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고 정부는 뒤로 빠졌다. 이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재벌들은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모든 탐욕을 면제받고 정부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또 FTA를 거침없이 밀고 나갈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주요 수입원이 바로 쌀 아닙니까? 근데 쌀값 안정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말이죠. 농민들이 올가을 쌀 수확기 이후부터 정부 수매량 확대와 밥쌀용 쌀 수입 반대를 외치면서 전국 50여 곳에서 비어야적 시위를 벌이는 등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매년 농사 비용은 느는데 쌀값은 반대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을 주도하는 등 수급 조절 정책에 실패한 탓이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17만 원 하는 쌀 한 가마를 20만 원 이상 받게 해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현실은 14만 원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서울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 한 명은 물대포로 직공을 당해서 현재 최악의 상태입니다. 12월 5일에 또 모이려고 하니까 시위 참가자 전원을 검거하겠다 이러면서 광기에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오는 토요일 오후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경찰이 내놓은 집회 대응 방침을 청와대 근처에 모이지 말라, 거리에 나와 정부를 비판하지도 말라,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아직 열지 않은 집회에 대해서 금지 통고를 하고 차벽, 물대포뿐 아니라 체포 전담반까지 투입하겠다는 경찰의 발상은 헌법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는데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신고의 대상이다. 공공의 질서를 위협한다는 핑계로 금지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는데요. 박찬훈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청와대에 거슬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정부가 70에서 80년대 공안정국으로 되돌아가서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다. 헌법재판소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밝힌 말인데요. 지금 헌법적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네, 이것이 한겨레의 의문이면서 오늘자 일면 타이틀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가는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중앙정부, 즉 박근혜 정부가 칼날을 뽑아들었는데
청년 수당이나 청년 배당 같은 지방자치단체 청년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와 협의 없이 복지 제도를 운영하면 지방교부세를 깎는 제도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은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정부와 협의 없이 청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서울시는 내년 받을 약 1,000억 원의 보통 교부세 중 최대 90억 원이 깎일 수 있고 100억 원 안팎의 보통 교부세를 받는 성남시는 전액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와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선언. 지방자치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자치를 하자는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 사무이고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 권한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남시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싶다면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권유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고 주민복지 확대와 지방자치권의 수호는 100만 성남시민의 대표인 성남시장의 책무입니다. 더 이상의 협의나 조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고 무상교복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포퓰리즘 운운하는 여당 공세에 대해서는 청년 20만 원 지급과 노인 20만 원 지급은 다른 거냐며 반박.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 청년들의 배당은 좀 다른 접근 필요한 게 아니냐. 오히려 돈으로 그냥 25만 원 분기별 주는 게 이거는 뭐 술값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푼 돈이다. 이걸로 사업 미천 삼을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쁘게 보면 그런 거죠. 만약에 저희가 사업 미천을 주거나 예. 아니면 생활비 정도를 준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포퓰리즘일 겁니다. 아하.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지원하는 게 맞느냐. 다 대규모로 못한다면 조금이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 반대로 위한 반대고요. 그러면 노인들에게 그럼 20만 원 줘서 살 수 있느냐. 그 술값, 막걸리값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아요? 청년 세대에게는 우리 사회가 과연 뭘 배려하느냐. 쥐어짜기만 하고 있잖아요. 취업도 안 되죠. 결혼도 안 되죠. 연애도 안 되죠. 출산도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관심 갖고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자. 그것도 역량 개발할 수 있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지는 않지만. 노인 20만 원 지급 공약을 다시 들어보면 연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65세 모든 국민들에게 다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더 완벽한 그런 그 노인 소득 보장을 저는 이번에 공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온 거고 이번에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은 실행하려고 합니다. 노인 20만 원 지급 공약이 거짓말이라는 건 여당 대표가 더 잘 아는 문제. 김무성 대표 장연초. 65세 이상은 노인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노인들 표가 많이 나왔죠. 여기에 속아가지고 터치가지고 대통령들 국회에 당선되죠. 정치인들에게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서 공약을 해라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당선되고 봐야 되니까 그게 되겠습니다. 약속만 하고 실행은 못하는 새누리당. 약속을 해서 실행을 하려는 야당 단체장 발목 잡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싶은 심정.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프레시안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은 2030년 배출 전망치에 비해서 37%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출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국제망신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녹색당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면서 한국 정부의 야심찬 감축 목표가 한국을 2030년에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3위에 다배출 국가 자리에 올릴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이 배출권 거래제 운영 경험을 살려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로 한 탄소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녹색당은 한국의 배출권 시장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서 정부가 할당한 16억 톤의 0.0006에서 0.0007%에 불과한 양만 거래가 됐다. 대체 무슨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녹색당은 비행기 타고 파리로 날아가면 한국의 현실은 모두 잊고 가상의 나라 이야기를 늘어놓아도 되는가?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꼬았습니다. 세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 테러를 거론하면서 폭력적 극단주의와 문화 종교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해법이 바로 교육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분쟁 지역 어린이들에게 증오가 아닌 화해를, 폭력이 아닌 대화를, 좌절이 아닌 희망의 꿈을 심어주는 이게야말로 오래도록 유지될 평화의 방벽을 세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폭력의 차벽을 세우신 분이 평화의 방벽 운운하고 계시네요. 나라 밖에서는 전혀 딴 사람이 되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하긴 국내에서도 유체 이탈의 상태가 아주 심각했지만요. 야구 특기생들의 대학 입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명문고등학교 감독들의 승부 조작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내용의 기사가 경향신문에 실렸는데요. 특정 투수의 성적을 높여주기 위해서 주자에게 무리한 도루를 지시하고 심판 배정에 개입하는 방법 등이 동원됐는데요. 경찰은 또 서울시 야구협회 고위 임원의 억대 공금 횡령 혐의도 살펴보기로 하는 등 수사가 아마추어 야구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윗물이 더러우면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죠.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정말 공약 지켜달라고 그 말 한마디 하러 간 거잖아요. 평생을 진짜 제가 딸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 평생을 그렇게 그냥 바르게만 살아오신 분인데, 근데 아버지한테 만들어놓고 거기 누구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투쟁 시위만을 일삼는 민노총이 대한민국에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3만 부를 넘어서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협박에 지배당한다면 우리는 시민이 아닙니다.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예일 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가만히 있어. 이것이 국가입니까? 이것이 국가입니까? 12월 5일 토요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모입시다. 가장 평화롭게, 그러나 가장 단호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합시다. 우리의 힘은 작지만 합치면 커집니다. 12월 5일 오후 서울 광화문입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 하루 예상되는 비의 양은 최고 20mm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산간에는 최고 3cm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크게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8도, 대전 12도, 대구 1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대부분 지방에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북부 지방은 내일 밤까지, 충청 이남 지방은 모레 낮까지 눈이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남순 미국 텍사스 크리스천대 교수가 쓴 한국일보 칼럼 비판적 저항으로서의 인문학, 이 제목의 칼럼 일부를 소개하면서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철학, 문학, 예술, 역사, 언어, 정치, 사회, 종교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를 통해서 나와 남, 그리고 세계의 경험을 표현해왔다. 인문학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물음을 통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유학이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인문학자의 위대성은 해답이 아닌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다는 데 있다. 소크라테스를 죽음에 이르게 한 불경심과 청년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은 인문학의 의미와 그 사회정치적 함의를 잘 드러낸다. 질문은 심오한 생각의 세계로부터 초청장을 받는 것이다. 비판적 생각이란 자명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왜라는 물음표를 붙이게 함으로써 현상 유지를 지향하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위험한 사상이란 없다. 사유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인문학을 한다는 것은 우아한 문화활동이 아니다. 나와 다른 사람, 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들과 마주하고 씨름하는 치열한 행위이며 비판적 성찰과 고뇌의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조금씩 이 세계를 향해서 자신을 개입하는 사유이고 실천이다. 인문학적 소양이란 확실성을 경계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사유하기, 고정된 정답 찾기보다 새로운 질문 묻기를 배우기, 그리고 상투성에 저항하고 자명성에 물음표를 붙이는 것,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그 싹이 돋아나게 되는 것이다. 인문학을 단순한 문화활동의 영역으로만 이해할 때 그 인문학은 탈정치화되고 탈역사화된다. 그러한 인문학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사회나 세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게 하고
구체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실천적 삶에 무관심하게 된다. 인문학을 문화적 활동으로만 이해하도록 하는 인문학 프로그램들이 위험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한국 사회에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이 인문학을 탈정치화함으로써 인문학이 지닌 중요한 비판적 성찰과 세계 문제에 대한 개입의 의미를 보지 못하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강남순 교수가 지식라디오를 위해 쓴 글은 아닙니다만은 지식라디오의 좌표로 삼을 만한 칼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이어지는 지식라디오 방송 여러분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간 브리핑 마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